자, 이 물건은 채무자가 월 1,500만 원 받는 수입자예요. 1,500만 원. 그런데 여기 4억 2,900만 원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담보로 90%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3억 5,800인데 3억 5,800에 90%를 대출을 받아서 질권 설정을 했어요. 자기 돈은 실제로 3,500만 원밖에 안 들고 3억 5,800을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가 신청해서 지금 2억 5천이 낙찰이 됐습니다. 2억 낙찰이 됐는데 2억 5천을 이 사람이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경매 취하자고. 이 사람은 월 수입이 1,500만 원이 있고 이 사람은 이 담보 위에 또 다른 토지가 20억짜리 집이 토지가 또 있습니다. 재산이. 그렇기 때문에 2억 5천을 돈이 있는 사람은 2순위로 빌려주고 이 경매 취하자금을 다 갚습니다. 이거. 만약에 돈이 더 많다면 1순위까지 다 계약칠 수가 있어요. 3억 5,800하고 2억 5천이면 5억 5,800. 그래서 2억 5천 투자를 하고 4억 5,800입니다. 이 물건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면 채무자는 경락된 아파트 경매 취하자금 2018 타경 104499 경매 매각가율 89.53에 매각이 됐습니다. 대출 신청하였는데 지금 현재 2억 원이 준비가 되어 있고 부족자금으로 2억 5천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 투자자는 근저당권자가 돼서 매달 458만 3천 원을 받고 현재 이 아파트 위에 다른 재산이 또 있습니다. 이걸 증빙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낙찰돼서 이거 경매 취하자금을 요청을 한 건데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46층 중에 16층짜리. 세대수는 645세대.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서초동의 토지 연립주택 저층 아파트까지 포함된 게 72.8이지만 제가 이 동종물건의 동종 아파트를 조회해보니까 99.05%에 낙찰이 됐어요. 자, 2억 5천에 우리가 후순위를 투자합니다. 2022% 이자를 받고 5,500만 원에서 매달 458만 3천 원을 받아요. 자, 지금 이 경매물건, 취급물건의 사건 번호입니다. 감정가입니다. 근데 2018 판결인 거 보니까 이 감정은 적어도 1년 이전에 감정을 한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조회해 보니까 22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자, 근데 이 금액을 한번 해볼게요. 이 금액의 89.53% 이 금액이 낙찰 예상가입니다. 여기서 1순위 전세금을 빼주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2억 5천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대출금 이자 여러분이 투자한 2억 5천에 대해 24% 실비결제 5,400만 원을 빼주면 1억 500원이 남는데 이 돈은 아파트 소유자한테 갑니다. 자, 전세에는 이자가 없죠, 전세.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건 더 안전하겠네요. 1순위는 이자가 6.5라도 나갈 텐데. 자, 원금 1억 3천, 이자 없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2억 5천 투자하고 내거 24% 11개월 지지하면 16억 4백입니다. 그래서 16억 4백에 시세 대비 해보니까 83%예요. 낙찰될 일 없지만 내가 낙찰이 된다면 3억 5백까지 시세 차이가 납니다. 낙찰이 안 된다면 2억 5천 원금과 24% 이자를 회수합니다. 이것도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자, 아까 이제 NPL에 대해 잠깐 알아봤는데 이 NPL은 채권을 양수독에 은행의 빚자산 설정 계약서를 매입을 해서 은행에서 받아가야 될 배당금을 채권 매입자가 배당을 받아간다. NPL과 GPL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GPL은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이라고 했고 NPL은 부실채권이라고 했어요. 이런 여건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는 정상채권은 1% 충당을 합니다. 만약 10억인 경우에 100만 원, 요주인 경우에는 1억 원 충당을 해야 돼요. 고저인 경우는 20%, 필수금융인 경우에 55에 5억 5천, 추정서 100%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연체가 되면 이 충당을 해야 돼요. 이 충당을. 근데 경매에 들어갈 시점은 이 20%입니다. 2억 원 충당을 해야 돼요. 10억 원이 연체가비고 BRS 비율은 낮아지고 2억 원의 충당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NPL을 빨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NPL을 사가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NPL을 사가지 않아서 연체를 떠내지 못했기 때문에 원금 이하에 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MRP 가격으로 팔았어요. 최저 매각 예상 가격을 정해놓습니다. MRP 가격이. 왜냐하면 매각하는 담당자하고 NPL 법인하고 짜고 싸게 줘서 나머지 돈을 나눠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MRP 가격이라고 해서 최저 매각 예상 가격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경매가 들어갈 시점은 3개월에서 6개월에서 고정으로 분류가 되는데 요주의 채권이 있어요. 10% 요주의 채권.
카페에 그런 거를 누가 댓글을 많이 다룹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채권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물어봐요. 자, 이게 경매 신청이 되고 그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대입행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매 신청을 들어갈 때 기한의 상실 및 임의경매 실행 통지서를 보냅니다. 2차, 3차에 거쳐서. 그때 채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요주의 채권 10%의 1억 원에 대해서 이 돈은 어떻게 충당이 되냐면 상환기일은 아직도 3년이 남아있어요. 자, 오늘 대출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파트를 은행에서. 그리고 상환기간은 30년을 설정을 했어요. 원금과 이자 상환되기 위해. 근데 상환기일도 남아있고 내 거 이자는 잘 들어와 우리 은행은. 근데 이 사람이 국세가 압류가 돼 있어.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카드를 연체했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됐어. 이 사람이 개인에게 돈 빌려준 게 가압류가 됐어. 이럴 경우에 내 채권은 정상이지만 그 채권에 대해서 10억 원에 대해서 요주의 10%로 바로 분류가 돼요. 이런 것들은 유동자산이나 그 자산 유동화회사에서는 아니면 금감원에 감사를 받다가 청산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 채권. 다 청산하고 빨리 끝내라. 그러는 경우는 요주의 채권으로 팔기도 하고 지금은 저축은행에서 팔기도 합니다. 세종저축은행이나 아니면 뭐 멜플 이런 저축은행에서 연체를 빨리 떨어내고 충당을 환입해서 BIS를 낮추기 위해서 팔기도 합니다. 경매가 들어가지 않아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물건도 팔 수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정상 채권은 이렇게 3개월, 6개월 연체됩니다. NPL은 이렇습니다. 10억 원을 연체됐을 경우에 경매 시점의 자산 건전성은 고정으로 불리는 20% 충당하는 2억 원. 그래서 이 10억 원이 연체를 회수를 해서 건전자산, 금융위기라든지 건전자산 운영할 수가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빨리 매각을 할 수밖에 없죠. 금융면에서는. 그래서 NPL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돈비는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충당금을 회수하고 BIS비를 연체가 발생을 하면 BIS비를 낮아지는데 BIS비를 높이기 위해서 NPL로 빨리 떨어낼 수밖에 없다. 자, NPL 채권 원금 매입을 해서 120%에서 130%. 자, 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틈새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3% 제한금리에 풀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3%밖에 못 받아. 자, 아파트가 3%, 3.5면 6.5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4.5면 3을 가면 7.5. 기타. 어디에서 가져갈까요? 채권을? 3% 가상금리를 해지할 수 있는 거. 자, 오늘 조금 이따가 수준이담보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토지나 상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에서 18%를 받는 이자. 18% 저축은행 금리를 NPL로 사오면은 3%를 더해서 21%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원금 이하에 팔고 MRP 이하로 팔고 있다, 지금은. 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을 해서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이라든지 채권 취급 낙찰을 받아서 양도세 절세를 받을 수 있다든지 입찰 참가조건부 사후정산을 받아서 양도세 절감, 그 다음에 잔존채권 추심해야 되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가치 상승분은 여러분이 임야 5,000평을 경매로 받아요. 6억 8,500에. 그 임야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임야를 6억 8,500에 받아서 고시원 5개를 만듭니다. 백석대학교 후문 야산에 있는 임야를. 룸 47개. 연세로 방 하나당 300만 원을 받아요. 300만 원. 그럼 47개에 300만 원이면은 3, 42, 37, 22, 1억 4,100이 연봉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사례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임야를 경매로 받아서 부동산 개발을 해서 고시원을 만듭니다. 5동안. 그리고 20억씩 분양해요. 원가는 11억밖에 안 돼요. 대출은 11억 받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자산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NPL을 매입하는 곳은 뭐 유황터라든지 농업자산관리사, 기타 유동화 전문사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는 저축은행이나 신한은행, 수협, 신협 이런 데서는 여러분의 개인당 건별로 팔아요. 대부분 1금융기관은 유동화 전문회사에 입찰을 시켜서 500풀에 100건 이렇게 한꺼번에 사가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신협, 수협 이런 데서 한 건씩 팔아요. 여러분 원하는 물건만 사가면 돼요. 그래서 NPL을 매입했을 때와 경매 낙찰가 했을 때는 7억 원에
7억 원의 낙찰을 받고 7억 원의 매각을 해도 양도세가 없습니다. 2억 순이익을 받고 여기는 1억 원의 순이익입니다. 이거는 지금 NPL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NPL이 유리하지만 NPL의 튼사시장에 또 하나의 GPL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점은 근저당권, 은행의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내 앞에 이전한다. 0.6에서 1%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담보를 근저당권 질권 결정을 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80에서 90% 받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내가 매입을 해서 또 다른 NPL 법인이나 개인에게 임차인 상가조건부 사후정산이라든지 개인에게 제한도를 받습니다. 4%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은행에서 배당금 수령하는 것을 내가 받는 대신 틈새시장 3% 제한금리에 대한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 제한금리는 2018년 4월 30일 이후에는 3% 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금융기관은 배당표 작성할 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전산으로 쭈르륵 나옵니다. 이게. 근데 NPL 법인은 전산이 돼 있나요 지금? 혹시 여기 NPL 법인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NPL 법인은 전산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계산서에 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맨 뒤 채권 취급의 연체이금리가 19.5, 17% 써 있습니다. 그거를 표시를 하고 뒤에 첨부를 해서 채권계산서에 17.5에서 18% 신청해서 지금 배당을 다 해주고 있대요. 경매 계장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강의들은 NPL 법인들이 지금 이상한 계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법원에 근무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19.5로 신청을 해도 배당을 다 해주겠답니다. 지금 해주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비 차원에서 1순위에 대해서 약정서 변경을 해서 공증을 받아놓으면 못 된다. 그 다음에 채권 최고율로 낙찰을 받아서 절세익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NPL은 투자 손실을 줄이려면 낙찰 예상가를 예측하고 권리 분석, 배당표 작성하는 거에 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NPL 3억 법인인데 5억 법인을 내면은 은행에 제가 NPL 법인인데 저한테 채권 물건 주세요. 이렇게 매각했을 때 줍니다. 임야, 단독주택, 토지, 상가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은 이걸 한꺼번에 사가야 돼요. 50건에 70억. 근데 우리는 이 중에 원하는 것만 사가라 이렇게 합니다. 원하는 것만. 여기 보면은 사건 번호가 나온 거 있고 공매로 신탁으로 되는 거예요. 신탁이 뭔지도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권리부사하고 낙찰 예상가까지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금액을 얼마에 사겠습니다. 계약 체결이 되고 30일에 잔금을 찍혔는데 이때 모아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저축은행의 기본 대출을 지금 7.5까지 해줍니다. 7.5% 받으면 나는 10에서 20% 대출받고 대금 지급을 한 다음에 누군가 경매 진행해서 내 앞으로 근저당권, 아까 부기 등기로 근저당권 이전을 합니다. 확정 채권의 대입변제라든지 확정 채권의 양도로 그리고 양도 통지는 통지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지를 해줍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다 해주는데 이때 이제 경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낙찰이기고 잔금을 치르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배당을 받아가 표정계약서를 은행에서 받아가야 될 걸 여러분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배당금을 신청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질권 대출이 가능한 물건하고 경락자금 대출이 가능한 두 가지를 만족하는 물건을 사와야 여러분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간혹 돈이 많으신 분들은 유치권이라든지 법치권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일부러 사요. 대출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질권 대출을 이루어지지 못해서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많이 받고 질권 대출을 일으켰는데 경락자금 대출을 못 일으켜서 이자를 14%, 16% 내는 경우를 봤어요. P2P에서 받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 질권 대출, NPL 대출과 경락자금 대출 두 가지를 만족하는 채권을 사와야 여러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확정 채권의 양도 이렇게 찍힙니다. 그 근저당권을 이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은행의 설정 계약서를 여러분 법인이나 이렇게 인수를 해서 부기 등기로 여러분 수익을 내는 겁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NPL은 3% 제한금 때문에 수익이 하락했고 과거에 17%에서 21, 22%까지 받아서 이걸로 수익을 냈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는 기간별 가산금리가 은행마다 다 차등이 있어요. 그리고 연체금리도 다 차등이 있고 하지만 이게 무십이고 여기에 제한금리 3%에 묶였기 때문에 아파트 금리 3이면 6을 못 받아갑니다. 토지 대출 4.5면 7.5를 못 받아가요. 그러니까 NPL은 끝났다. 하지만
저축은행 20%짜리 여러분 매입을 하면 NPL 아직도 승산입니다. 또 하나는 법정 대입 제로 약정서를 변경한다든지 수수니가 없는 경우에 근저당권을 2순위로 설정을 하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분이 이제 아카데미 5기 수강생이었어요. 이분이 지금 GPA를 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50억 투자해서 월 1,000만 원이야. 그런데 이분이 50억을 또 유동화를 시켰어요. 저축은행에 45억을. 50억을 투자했는데 95억 원을 가지고 지금 GPA 투자를 하는데 월 2천만 원 이상 수익. 거기다가 또 NPL까지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에 지금 OK 화성, OK 특송 배송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다 본인이 활용하고 있어요. 3층, 4층, 5층. 5층은 회장실하고 임원실하고 2층, 3층은 직원들이 20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고 영업을 해요. 배송에 대해서. 1층 식당, 2층 노래방 임대를 줬습니다. 자, 이거를 2차인 참가조건부 사후정산 방식으로 NPL로 매입을 해왔어요. 자, 감정가를 보니까 13억 4,970만원, 낙찰가가 10억 5천입니다. 자, 여러분의 3% 제한금리에 대한 틈새투자법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차 참가조건부 사후정산 방식은 NPL 법인이 개인에게 할 수도 있고, 유동화 전문의사가 NPL 법인에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중개하는 NPL 법인이 개인을 소개시키면서 4% 수수료를 받으면서 유동화 전문의사가 채권자, 입찰 참가조건부 사후정산 계약을 한 이 사람 같이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 채권을 8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유동화 전문의사에 AMC에 8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계약서에 입찰 참가조건부 사후정산 방식 계약에 10억 5천에 입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유동화 전문의사에는 8억에 사고 그리고 15억 5천에 낙찰을 받겠대. 왜? 이 금액에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이 물건은 반드시 본인이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입찰 참가조건부 사후정산 방식은 낙찰가를 높게 쓰기 때문에 대출금을 반드시 이 사람이 낙찰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낙찰 확률 거의 99.9%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8억 원에 계약서를 썼는데 10억 원 낙찰을 받고 2억 5천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후정산 방식이니까 유동화 전문의사에서 배당을 받아서 나머지 2억 5천을 이 사람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입찰 참가조건부 사후정산 방식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금융기관에서 여기에 대출해줘요. 금융기관 직원들은 NPL 잘 모르니까 얼마에 매입했는지도 모르니까 론세일이 뭔지 채무인수가 뭔지 입찰 참가조건부 사후정산 방식이 뭔지 프리세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만 보고 대출해줘요. 이거 위치 좋고 수입 좋네 해서 이 금액에 80% 대출했습니다. 낙찰가에 80%. 8억. 8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80% 8억 원 대출을 받고 내도 투자한 거는 등기 비용밖에 없네요. 4.8%. 법무사 비용까지 5에서 5.2%까지. 내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 이거는 3% 제한금리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물건을 가져와서 임대를 주거나 재매가 하려고 샀으니까. 자, 8억 원에 산 거를 8억 원까지 대출받고 10억 5천에 낙찰 받아서 10억 5천에 2억 5천 돌려받고 나중에 10억 2천에 팔아도 양도세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10억 5천에 낙찰 받은 거를 매매가로 한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 수익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채권을 AMC는 7억에 사서 이 사람 8억 원에 입찰 참가조건부 사후정산 방식 팔았어요. 여기 보니까 뭐 임대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뭐 이랬습니다. 지금 이 물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입을 했습니다. 임차인 보니까 여기 6천만 원에 180만 원 나오네요. 이거 뭐 이자 주고도 돈이 많습니다. 노래방과 노래 연습장 나머지는 본인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 채권자 유동화 전문의사가 매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은 여기 어디에서 매각이 됐는지 며칠날 매각이 됐는지 매각이 됐으니까 채권자 변경이고 배당 주소를 바꿔주겠죠. 건축관리대장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라서 토지 대구당 1종, 2종, 그 다음에 근린상황, 중심산업지역에 건물이 몇 층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써서 대출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건축은 관리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수익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액은 13억 4,900, 설정 금액이 12억. 자, 이 설정 금액을 은행에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오고 대출금 잔액이 10억 원이었는데
기업은행은 100건 중에 이 한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 이하에 팔고 있어요. 7억에 매각을 했어요. 채권 1911억, 받을 돈이 11억 2,700원인데 AMC는 7억 원에 매각을 하고 MPL은 8억 원에 입찰 참가조건부 사후정산에 10억 5천에 낙찰을 받고 2억 5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지금 본인이 운영하면서 이게 3년 전에 거래가액이 18억 5천이에요. 지금 20억이 넘어요. 이 사람 얼마나 벌었어요? 지금 12억을 벌었어요. 지금 3% 제한금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NPL로도 엄청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 투자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임야를 개발을 해서 공장 용지로 분할합니다. 400평씩. 본인이 공사한 총 원가는 60만 원인데 90만 원씩 매각을 해요. 하나 매각하는데 얼마씩 떨어지냐면 2억에서 10억씩 떨어져요. 많이 때문에. 그 방법이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NPL이다. 근데 지금은 GPL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틈새 시장은 첫 번째 약정서명 경우 공중으로 배당 확정 청구를 하고 두 번째는 법정 대위 변제인 경우에 1순위 법정 대위 변제 후 혈정계약서 1순위 대부사업위원회 설정을 하고 후순위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약정서명을 합니다. MRP 가격 산정 이하의 매입을 해서 원금 이하의 매입을 해서 3%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금 이하에도 파는데 쌓은 이자까지 안 주겠어요? 쌓은 이자까지 이렇게 도관에 주고 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벨롭입니다. 임야를 저렴하게 NPL로 매입을 해서 10억짜리를 여러분 NPL로 3억에 더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임야는 3억 원에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도 생각할 수 있고 재건축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 대출거래 신청서 약정금리 지금 배당을 해도 최근에 엊그저께 배당 신청을 했는데 18.5, 19.5를 배당을 받았대요. 만약에 후순위 권자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겠지만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